자동차에 미쳐 철들지 않던 남자들이 착실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놨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저를 독일로 불렀죠. 이제 다 왔네요. 이 포르쉐에서는 이 엄청난 자료를 저에게 던져주면서 이 차를 파워 테스트 해달라고 했죠. 근데 뭐 제가 이런 서류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라서 읽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. 직접 타봐야죠. 지난 몇 년간의 파워 테스트가 우리에게 남긴 진리는 이거였습니다. 그 어떤 자료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포르쉐고, 그건 지체 없이 달려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. 그런데 좀 당황스럽다. 이거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. 자, 요들은 기존 장치 그대로인 것을. 우와, 와, 이건 진짜 멋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수석을 탄 사람들을 위한 디스플레이겠죠? 요새 나오는 911에서도 이런 스티어링 휠이 꽂혀 있죠.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셀렉트 할 수 있는 로터리가 있는 노멀, 레인지,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, 인디비주얼. 아, 됐고! 자, 일단 좀 달려봐야겠어요. 자, 지금 시동이 걸린 건가? 자, 이 차의 정확한 명칭은 타이칸 터보 S예요. 사실 이 차는 전기차니까 엔진이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보를 붙이는 건 사실 포르쉐에게 있어서 터보는 뭐 이제는 그냥 하나의 형용사입니다. 가장 빠른 녀석. 근데 거기에 S가 부르니까 그 녀석보다 조금 더 빠른 녀석. 이 타이칸 모델 중에선 제일 빠른 녀석이란 얘기죠. 사실 내가 이 차가 포르쉐의 최신식 전기차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이 차에 올랐다면 그냥 우와, 완전 최신형 포르쉐다 라고 생각할 정도지, 뭐 딱히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뭐가 보이진 않아요.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셀에 발이 올라가면서부터는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이 차가 휘발유로 가지 않는다는 거. 세상은 변했고 포르쉐마저도 조용해졌습니다. 상심하긴 이르죠. 포르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니까요. 오, 딱 그 사운드예요. 이 소리를 눈 감고 들으면 위로 떠서 팍 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바뀌네요. 야, 이거는 무조건 켜놓고 다녀야 되네요. 이제 전기차로의 면모를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? 지금 일부러 레인지 모드에 놓고 있거든요. 이 레인지 모드는 말 그대로 오로지 최고의 효율만 생각하는 모드예요. 근데 제가 이 레인지 모드에 집중하는 이유가 정말 포르쉐답지 않잖아요. 일단 이 레인지 모드에 들어가면 에어 플랩 앞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그 부분이 닫혀버리게 되고요. 스포일러, 에어 서스펜션, 이 에어콘, 스티어링 유압 펌프, 그리고 심지어 헤드라이트까지 최소한의 전력을 쓰게끔 바뀝니다.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뒤에 모터는 구동하지 않고 오로지 앞에 모터로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륜 구동으로 가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에서 모드를 노멀로 바꾸고 바로 뒤축으로 90% 이상 넘어갑니다. 자, 네가 노멀로 가겠다고, 네가 레인지 모드로 안 간다고? 오케이, 노멀로 가면 연료 효율보다는 너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줄게. 저 지금 180. 뭐 지금도 풀악셀 아니거든요. 진짜 악셀에 발만 얹고 있는데 뭐 195.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해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진공팩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. 참 아직은 어색합니다. 적응이 잘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차는 엄청나게 빠릅니다. 그리고 고요해요. 그러니까 자꾸 우주선 같은 거예요, 이게. 으르렁거리며 맹렬하게 달려나가는 녀석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이 녀석이 전해주는 감각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. 틀림없는 것은 포르쉐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포르쉐라는 것. 아마 먼 미래에는 지금의 911처럼
이 타이칸을 기준으로 포르쉐를 얘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자, 이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파나메라보다 8cm 정도 짧고 그리고 약 2.9cm보다 넓으며 5cm 정도 낮습니다. 그러니까 제 손 한 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 안에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이 보여주는 스탠스는 정말 다르죠. 뭐 육중한 몸매의 포도어 세단인 반면에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스포츠카 같습니다. 굉장히 날렵하고 가벼워 보이죠. 하지만 실제 무게를 들여다보면 파나메라 터보보다도 이 녀석이 무려 300kg이 무겁습니다. 어마어마한 차이죠. 자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까지 가는 데에는 이 녀석이 무려 파나메라 터보보다 1초가 빠른 2.8초라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가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 1km당 무려 232g의 이산화탄소를 쏟아내는 반면에 이 녀석은 그보다 훨씬 빠른데도 어떤 배기가스도 내뿜지 않습니다. 0입니다. 제로.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언제나 0.001초의 숫자 노름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은 아마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차례가 됐죠. 자, 이 녀석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죠. 확인.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2.8초입니다. 한번 느껴보죠. 자, 런치 스타트. 자, 가보죠. 자, 액티베이트 했어요. 자, 갑니다. 우와! 우와!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와, 사실 몇 초인지 전 못 봤거든요. 볼 새가 없었죠. 너무 순식간이라. 근데 일단 제가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우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, 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, 덤덤하게 해야지 했는데 정말 제가 타본 4발 달린 것들 중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. 가장 빠릅니다. 뭐 아무튼 다 떠나서 사실 초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2.8초 아니어도 돼요. 그냥 그 어떤 차를 타셨든 이런 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등장할 때 우리는 보통 경계와 의심, 거부감을 드러내죠. 이 녀석은 아마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혹독한 시선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와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포르쉐가 왜? 라는 퀘스천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칸에 대한 시선 역시 포르쉐가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어, 걔네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사실은 2010년 포르쉐는 911 GT3R 하이브리드라는 레이스카를 만들었고 2개의 전기 모터를 올린 이 차는 뉘르부르크링에서 펼쳐진 24시간 VLM 레이스에 출전했죠. 주행 20시간 만에 엔진 트러블로 리타이어하고 말았지만 레이싱 헤리티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 포르쉐의 다음 행보를요. 자, 그리고 2014년에 포르쉐는 정말 제가 장담컨대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. 이 차는. 자, 919 하이브리드를 내놓습니다. 이 차는 프로토타입이에요. 오로지 르망 레이스에 나가기 위한, LMP1 클래스에 나가기 위한 프로토타입입니다. 자,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완벽하게 제패합니다. 드라이버 챔피언십, 팀 챔피언십 모두 가져가죠. 그리고 포르쉐는 갑자기 2017년도에 챔피언 다 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. 정말 멋있죠. 어떻게 보면 얄밉고, 3년 연속 챔피언 딱 하고 손을 떼버립니다. 그리고 2년 뒤에 타이칸이 나온 거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10년도부터 시작한 포르쉐의 레이싱을 통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실험은 바로 이 타이칸을 만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초석이 되었던 거죠. 이 지점이 테슬라랑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이에요.
원래 포르쉐는 레이싱을 통해서 차를 만들어 왔듯이 이 전기차도 포르쉐는 레이싱을 통해서 기술력을 쌓은 거예요. 이런 녀석과 실리콘밸리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차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성이나 그 내구성이나 이런 데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지점에서 포르쉐가 훨씬 똑같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신뢰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혹독한 담금질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녀석. 엄밀히 말하면 이 녀석은 전기차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전기 스포츠카의 선발주자라 불러야 마땅합니다. 태생부터 다른